돌아가라고? 그렇소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국내에 들어온 사명과 목적이 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돌아가라고? 여러분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돌아가라고! 국내 정진군 사령관 이범석이 노기 충천에서 소리소리 지르자 조선군 사령관 고스티고 지지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장병들은 몹시 흥분되어 있어. 만일 여러분이 내 말에 순종치 않을 때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의 신변 보호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 닥치시오! 당신네 일본 천황은 이미 연합군 앞에 투항할 것을 전 세계에 방송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네는 우리 말을 들으면 그만이지 동경의 지시가 어떠니 장병의 감정이 어떠니 논할 때가 아니지 않소? 그래. 정 못 돌아가겠다는 거야? 못 돌아가겠어. 좋소이다. 마음대로 하시오. 대신 나중에 후회랑 하지 마시오. 어시? 후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소. 이놈들이? 제네랄리, 왜 이러시오? 제네랄 고스키, 내가 대신 당신네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소. 난 중국 전구사령부에서 조선 내에 있는 우리 연합국 포로 석방에 관한 조처를 취하라는 웨드마이어 장군의 명령을 띠고 온 벌스라는 미 합중국 육군 대령이요. 육군 대령? 그렇소. 그리고 여기 이분 제네랄 범석 리는 조선 안에 있는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조선군에 징병당한 조선 청년들을 인수받으라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띠고 온 분이요. 조선 임시정부에서 우리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렇소. 이제 우리의 목적을 뚜렷이 이해하겠소? 시부자 왔고. 잠깐. 까까. 벌스 대령이라고 했어. 그렇소. 여기 이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오. 이 사람은 여의도 경비사령관 시부자와 대자요. 난 동교에서 귀빈이 오신다고 해서 나갔던 길인데 오래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이다. 시부자 왔군. 이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거든. 창파해버릴까? 돌격 태세를 취한 일본군은 돌로 깎아 세운 듯 미동도 않고 있었다. 이범석이야 공작대원들도 여차하면 일제히 불을 뿜을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양쪽 모두 눈과 눈의 싸움이요 신경전이었다. 장준하나 공작대원들은 너무나 긴장한 탓인지 번번이 이범석이 쏘는 권총 소리를 들은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럴 때마다 인지는 방아쇠에 걸리곤 했다. 숨 막힐 듯한 순간순간이었다. 바지지 속이 타 숨이 거의 마르는 것 같은 초조한 순간순간이었다. 이런 숨 막힐 듯한 순간과 순간이 얼마나 흐른 뒤 저쪽에서 시부자와 대좌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시부자와는 이범석 일행이 포프라 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길 때 잠시 자리를 떴던 것이다. 우리하고 담판을? 헐레벌떡 달려온 여의도 경비 사령관 시부자와는 멀저 대령을 붙들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벌스 대령, 제발 이 길로 돌아가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흥분된 장병들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벌스 대령. 여보시오. 시부자와 대장.
저들이 그럼 끝내 우리하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니오? 눈이 뒤집혀 있어요, 우리 장병들. 그러니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스터 세부자와 잘 알겠소. 우린 이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버시대령? What? 패전한 일군의 광기에 눌려 쫓겨간다면 미 합중국 육군의 체면은 무엇이 되며 광복군의 체면은 무엇이 되오? 오, 제네럴 레이. 나와 우리 대원들은 여기서 깨끗이 죽을지언정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는 없어. 제네럴 레이.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들과 싸워 죽는다면 개죽음밖에 더 됩니까? 더욱이 제네럴 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미스터 세부자와 우린 중국으로 되돌아가겠소. 그러니 어서 저 군인들을 달래도록 하시오. 어이! 너희들은 이쪽을 향해서 경비하고 있지 말고 밖을 향해서 경비하고 있어. 이범석과 이범석이 이끄는 공작대원들은 지난날 만주벌판에서 왜적과 싸울 때처럼 옥수에까지도 불사하리라 마음에 다짐을 주었던 것이나 미 육군 대령인 벌자한테 그런 결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 미국 수송기는 미군 대령의 명령에 따라 기수를 서쪽 중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선생님, 연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우리 힘으로 되찾은 조국이 아니라 연합국 힘으로 해방을 맞은 조국인 것을. 절기. 예. 실패한 일은 실패한 일이고 절기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네. 무슨 일입니까? 일본군 안에 있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우리 광복군 안으로 맞아들이는 일이야. 예. 점차도 그걸 생각한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철기가 조선에 나간 사이에 장총통을 만나 의논했어. 일본군 안에 있는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광복군 안으로 맞아들여야 옳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장총통께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힘껏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철기는 웨드마이어 장군하고 친하니까 웨드마이어 장군을 만나서 우리 임경 요원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편을 부탁해 주겠나? 예,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줘. 예. 철기 이범석은 웨드마이어 중장을 만나 임시정부 요원들이 환복할 수 있는 비행기 편을 부탁했다. 제네랄리 말씀 잘 알겠소. 그렇지 않아도 임정 요원들이 속히 환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받으려야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난처한 일이 생기다니요. 실은 말이오, 애당초 조선은 작전상 중국 전군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겠소. 변경이 돼요? 예, 어떻게? 조선은 태평양 전구로 편입이 되었소. 태평양 정구로요? 예, 그럼 메카드 원수 휘하로 말입니까? 그렇소. 따라서 조선에 진주할 미군은 우리가 아니라 메가더 원수 휘하의 부대로 바뀌게 된 것이오. 아니, 아마 국방 총성의 우두머리들이 중국 안에 있는 미군이 조선에 진주하기엔 수송 능력이라든가 병력이 부족할 테니까
부랴부랴 방침을 바꾸게 된 모양이. 제네랄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건 없어. 메가더 휘하의 어느 부대가 서울에 진주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조선에 진주하게 되면 내 그쪽에서 인정 요인들을 모셔가도록 부탁해드리리다. 이범석의 귀에는 호의에 가득 찬 웨드마이어 중장의 얘기가 들리지를 않았다. 조선이 작전상의 지역으로서 중국 전구에 속해 있던 것이 태평양 전구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그대로 중국 전구에 속해 있고 중국 안에 있는 미 육군이 진주하게 되면 군정의 총책임자는 웨드마이어 중장이 될 것이 필연한 사실이었다. 그럴 때의 임시정부나 이범석이 환국하는 날엔 국내 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범석은 총총히 물러나 백범 김구를 찾아갔다. 조선이 태평양 전구로 편입됐다고? 예. 그럼 웨드마이어 장군 휘하의 부대가 진주하는 건 취소됐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뭘? 우리하고 전혀 면부식인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 국내 정치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철기. 예. 철기도 중국 안에서 보고 격구하지 않았어.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언제 한번 하나로 단결돼 본 일이 있었어. 그게는 공산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로, 작게는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대로,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자대로 무슨 당, 무슨 파로 갈라져 항상 으르렁거리 오지 않았어. 이제 큰 고깃 덩어리를 앞에 놓은 사람들이 왜 으르렁거리지 않겠어? 철기. 예, 선생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하고, 오늘에 저한 우리는 오늘 일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자고. 멀리 중국 대륙 임시수도인 중경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본 백범 김구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조국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36년간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친 민족의 순환이었더냐. 실로 반세기의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해 오던 이 땅의 백성들은 해방의 선물을 안겨준 8월 15일 너무나 벅찬 감격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 그러나 벅찬 감격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것도 순간적. 한 덩어리 고깃덩어리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이리떼와도 같이 조선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놓고 저마다 통째로 삼켜버리지 못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분명 조선은 한 덩어리 고깃덩어리였다. 어쩜 그 고깃덩어리를 누가 먼저 삼켜버리느냐에 따라 임자가 결정되는지도 몰랐다. 어제의 항일 투사 혁명 열사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다. 여운형이 해방된 다음 날 재빨리 건국동맹 맹문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간판을 내걸자 여운형의 뒤질세라 창안파 공산당이 부활하는가 하면 박헌영, 이주와 김삼룡이 중심이 되어 세칭 재건파 공산당을 재건했다. 어대 당뿐이랴. 장군의 치안대에 뒤이어 유옥겸과 강락원의 보안대
학도대가 결성되는가 하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 결정되고 시인 임화, 김남천이 중심이 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라는 단체까지 결성이 되었다. 이 모든 단체가 공산주의 신봉자들인 좌익 계열의 급조단체였고 보니 이 땅에서 조국의 해방을 막기 위해서 써본 항일 혁명투사들은 오로지 공산주의자뿐이었다는 인상이 짙었다. 이렇게 좌익 계열에서 하루아침에 수십 개의 간판을 들고 나오자 보다 못한 우익 민족진영 측에서는 고작 박순천과 황신덕이 건국 분여동맹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와 이들 좌익 계열의 춘동을 분쇄코자 했을 뿐이었다. 이런 급조단체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8월 20일 소련군이 함경남도 원산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모양 선생님, 장동지. 모양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뭘? 소련군이 벌써 원산에 상륙했다는 소식입니다. 소련군? 네, 언제? 어제 상륙했답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제 소련군이 원산에 상륙했다니까 2, 3일 아니면 서울에 진주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한강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진주한다는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선생님. 건준에서도 건준이 중심이 돼서 소련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소위 민족진영 인사들이 연합국 환영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래 가만. 소련군이 입성하게 됐다면은 민세 선생. 예,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선수를 쳐놔야 할 것 같소. 선수라니요? 건준만이 이 나라 신정부를 조직할 권능을 갖춘 기관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것을 온 천하에 천명해 두어야 소련군이 입성하더라도 우리만의 신정부 수립의 협의 대상이 될 거 아니겠소? 그래야 하긴 하겠지만. 왜 그러시오? 민세는 선수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요? 아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민족 진영의 유수한 인사를 한 사람도 포섭 못하고 있기에 기왕이면 민세는 또 고하요. 엊그저께도 말하지 않았소. 난 고하하고는 다시 손잡을 생각을 않는다. 그렇더라도 참, 민세는 민족 진영 인사를 한 사람도 포섭 못하고 있다 개탄하지만 우리 건준 안에 왜 민족 진영 인사가 없단 말이오. 유학경, 이갑수, 이규갑, 이명신, 윤보선 그만하면 제제다사가 가담하지 않았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어놓는다 해도 고아하고야 얘기가 되오. 민세 참 딱도하오. 우린 벌써 전국에 145군데나 지부를 결성해 놓고 있는 거요. 이게 적은 세력이오. 민세, 이제 내겐 고아 따윈 안중에도 없소. 다신 고아 얘긴 끄집어내지도 마시오. 장동지, 수고스럽지만 각 신문사의 대원들을 풀어서 기자들을 불러주시오. 우리 건준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진로를 밝히는 선언하고 강령을 발표하겠다고. 1시간 뒤 개동 여운영의 열대평남짓한 조선기와집에는 각 신문사에서 달려온 정치부 기자들로 꽉 들어찼다. 기자들이 다 모였다는 전가를 받자 여운영이 객슬로 쓰는 건넌방으로 건너왔다.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여러분을 모여달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요. 그동안 건준의 각 도, 시, 군, 지부도 성공리의 결성을 마쳤고 또 그런데도 아직 우리 건준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는 인사도 적지 않기에
우리 건준의 선언과 강령을 만천하에 천명해 두는 게 옳겠기에 여러분의 수고를 무릅쓰고 오시라고 한 거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건준의 선언문을 읽을 테니 받아서 써주십시오.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는 발전을 지향한다. 건준의 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건준은 신정부 수립을 위한 산파적 기관에 불과하며 이 신정부는 전국적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천명된 강령이라는 행동 지침은 선언을 뒷받침하는 판에 박은 듯한 명분을 내세운 데 지나지 않았다. 한편 애산 이인은 청진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건준의 선언과 강령을 들었다. 방송을 들을 때 이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자리에 든 채 방송을 듣고 난 이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는 길로 이미 잠들어 있는 유석 조병옥과 춘곡 원세훈을 깨웠다. 유석, 어서 좀 일어나라고.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래? 글쎄, 어서 좀 일어나라니까. 글쎄 왜 그러냐니까. 고온이 자는 사람을. 답답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그래. 답답해서 술을? 해산 미쳤나? 깔아놓은 이부자리를 한켠으로 밀어제친 채 조촐한 술자리는 벌어졌다. 잠에 취한 듯 춘곡 원세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유석 조병옥도 기가 막혔다. 해산? 국립호텔을 다녀나오고 해방을 맡더니 정신장애를 일으킨 게 아니야? 자는 사람을 두들겨 깨워서 술을 먹자고? 너원 50평생을 두 줄을 사양해 본 일은 없지만 자다 말고 술 먹어보긴 난생 처음일세. 답답할 때는 술이 제일 아니야. 자, 어서 들고 잔이나 돌리라고. 그러게 애산이 정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이란 말이야.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술장을 내오니? 난 안 잤어. 안 자고? 그럼 뭐하고 있었어? 방송을 듣고 있었어. 어렵쇼. 애산이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가? 음악이 아니야. 뉴스야. 뉴스를 듣고 갑자기 가슴 속이 답답해졌다. 그 말이로군. 유석. 농담할 때가 아니야. 무슨 뉴스였기에? 여운형이 건준의 선언과 강령을 발표했어. 잘 해보라지. 세상에 애국자야 몽양밖에 더 있나? 그러니 답답하달 수밖에. 답답하긴. 우리네야 굿이나보다 떡이나 얻어먹는 게. 글쎄, 유석이 농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래도. 농담이 듣기 싫다면 술이나 먹자고. 유석, 우리도 당 하나를 만들자고. 당을? 몽양이 우리가 조직이 없는 것을 얕잡아보고 제멋대로 날뛰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도 당을 하나 만들잔 말일세.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는데 당이라니.
임시정부가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 아니야? 임정을 정부로 삼을 작정을 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 진영의 단결력을 배줘야 할 게 아니야. 그렇더라도 갑자기 맨손을 어떻게 정당을? 맨손은 왜 맨손이라고 그래? 우리한텐 연합국 환영준비위원회 인사 300~400명이 있잖아. 이들을 발판으로 하면 정당 하나 만들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긴 그러면 되긴 되겠군. 그들이 찬성만 해준다면. 유석이 찬성하는 거야. 좋아, 해보자고. 준국은 두 사람이 찬성하는데 나라고 반대할 리가 있겠어? 그럼 됐어. 우리 셋이 합심해서 밀고 나간다면야. 그보다도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먼저 의논을 해보자고. 김병로 씨라든가 백관수 씨라든가. 그렇게 하자고. 자, 그럼 우리 우선 삼자합의에 축배나 드세. 자, 이제 애산 이인의 집 사랑방이 정당 탄생의 산실이 되주려는 건가? 해방과 함께 청진동 이인의 사랑방은 하나의 정치사랑으로 화해 있었다. 조병옥, 원세훈, 함상훈, 박찬의, 곽상훈, 백관수 등의 민족진영 인사들이 날만 새면 여기에 모여들었고 모든 정치적 정보는 여기에서 교환이 되었다.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와 임시정부 환영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도 이인의 사랑방 잡담 속에서 피어나와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이인은 그 두 환영준비위원회의 위원들로 정당을 만들면 만들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